네, 안녕하세요. 화이팅기입니다. 현재 날짜 8월 2일 오후 5시 34분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요건 변경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조금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기준 금액을 낮추고 이런 판단 방식이 바뀌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죠?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자산 매도가 촉발될 수 있겠고, 연말 연초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자본들도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일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어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얼만큼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한 이제 위험 요소에 얼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진성준 의원, 뭐 며칠 전이죠. 사실은 저번 주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었던 지수가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승이 코스피 종목에서 3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했었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미국 증시의 영향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국내 주식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긴 받았었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근데 거진 코스피 종목의 900개 뭐 1000개 정도 되는 이제 뭐 ETF까지 합치는 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38개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락의 숫자가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이게 유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150 종목밖에, 그리고 하락이 1533개, 거의 하락만 지금 2300개, 400개가 넘는 수준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되는 수치가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에서는 뭐 대부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번에 폭탄 투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의 하락도 마이너스 4% 이상이 빠지는 경우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을 보시면 거의 다 변동성 지수가 거의 18%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등락률이 엄청나게 그만큼 매도세가 엄청나게 터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발언들이 나온 거를 보면은 일단 지금 진성준 의원은 주식시장이 안 무너질 것이다. 예, 대주주 기준의 재검토를 반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발언은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에서 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나 여러 가지 반발심이 많다 보니까 좀 변경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나 그 전에서도 노랑봉부터 있었어도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성준 의원이 너무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에서도 50억 원을 올렸었지만 주가는 떨어졌었다. 그러니까 즉 이 금액대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전달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이 나면서 민주당이 긴급적으로 기준 상한 검토를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분명적으로 끼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세제 이게 리스크가 절세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되게 된다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지금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급격한 주가의 하락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 더 많은 대주주 기준에 들기 전에 다 매도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도 이제 설명한 것처럼
50억.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고위층의 그런 주주들이 있었었던, 그러니까 0.06% 정도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제 통계청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10년 기준으로 되게 된다면, 10억으로 되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세금만 25%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없어요, 실제로. 뭔가 뭐 절세가 있거나 오히려 줘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개미나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대주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투자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도 똑같은 게 시장과 불안이 공포가 확산이 되면은 장기 보유 전략이 후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매도 전략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코스피 정책 500, 5천의 목표와 상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저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수 효과로 본다면 약 이제 한 30조 원 이상. 만약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세수 효과, 그러니까 35조 원 정도로는 이득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시에서의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와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본의 이탈 가능성, 그리고 더 이상 매력 포인트가 없는 국내 시장에 과연 투자자들이 누가 들어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거의 4% 이상의 수준의 하락을 경험했는데 이 발언 하나에 지속성이 투자가 이게 이제 계속적인 발언을 이어지게 된다면 불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 방향과 시장의 신뢰도 괴리가 너무나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기준 재검토가 분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연 2.5조의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증시에서 하루 만에 116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루 만에 116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즉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죠?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웬만한 한 몇천 개, 몇만 개 중소기업들의 합친 숫자가 거의 하루 만에 없어진 겁니다. 자, 이 발언 하나에 이렇게 돼버리는 이거 엄청난 내용들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뭐 민주당이다, 내가 뭐 국민의힘 쪽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주식으로만 편견을 좀 받았을 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죠? 이미 이제 대주 양도세 기준 하향에 대한 이제 청원이 이미 국회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오픈되기 전에 청원이에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댓글이 제가 많이 달리는 경우들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삽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달리는 댓글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만큼 발언의 중요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청원 이미 넘어갔습니다. 되기도 전에 벌써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자,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수용 의원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코인 관련해서의 그런 이제 세금 그때였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처음 이 의원을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개인 투자들의 목적을 조금 대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부에서도 이 정책이 밀고 나가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소영 의원의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에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좀 결정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성주 의원의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이게 지금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올려놓은 댓글이 3천 몇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뭐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제주주 기준의 재검토 이게 이제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긴 하지만 빠르게 좀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진성주 의원의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조금 추가적인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전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다 매도를 쳤습니다. 일단 외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시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물론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약간의 좀 계속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락에.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10% 이상이 빠졌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10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바로 다시 회귀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적인 조선 쪽이나 이제 관세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애들은 좀 그나마 좀 버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